여러분, 거울을 보며 손등이나 얼굴에 점점 늘어나는 검은 반점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손주가 제 손을 잡을 때마다 그 반점 때문에 살짝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침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흔적이 우리 마음까지 무겁게 할 필요는 없죠. 오늘은 검버섯, 그 작은 반점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집에서 간단한 재료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제 50년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나눠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되살릴 비법을 손에 쥐실 거예요. 저는 이승호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특히 중장년과 고령자분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 시작해 노인 건강 전반을 연구하며 깨달은 건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기쁨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과학적이면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제 환자 중 78세 은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은자 할머니는 손등에 검버섯이 많아지면서 손주와 손을 잡는 게 점점 어색해졌다고 하셨어요. 손주가 제 손을 보고 할머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을 때면 마음이 쿡 찔렸어요. 할머니는 손을 숨기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밝게 웃지 못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약이나 시술 대신 집에 있는 바나나와 사과 식초로 만든 천연팩을 권해드렸습니다. 3주 만에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아요.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 웃음, 그 자신감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꿈꾸시죠?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위의 반점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삶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우리의 자신감을 가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부터 천연 재료로 피부를 되살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약 없이, 고통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한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와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모, 할머니께도 이 비법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되찾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제 함께 검버섯을 부드럽게 지워내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손등이나 얼굴에 생긴 검버섯을 보며 이게 뭐지?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반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이 남긴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우리의 자신감을 가릴 필요는 없죠. 오늘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풀어보며 여러분이 피부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게요. 제 50년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의학 용어는 빼고 따뜻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검버섯, 의학적으로는 지루성 각화증이나 노인성 색소 반점이라고 불러요. 주로 50세가 넘으시면서 손등, 얼굴, 팔뚝 같은 햇빛이 자주 닿는 곳에 나타나죠. 제 환자, 72세 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손등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거울 볼 때마다 이 반점들 때문에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손에 점이 많아요 라고 할 때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검버섯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검버섯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속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과다 생성돼요. 이 멜라닌이 쌓이다가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죠. 젊었을 때는 피부가 빠르게 재생돼 이런 색소가 쌓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며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반점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검버섯을 경험한다고 해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 햇빛 아래 오래 일하셨던 농부분들이나 젊을 때 선탠을 즐기셨던 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자외선 외에도 노화 자체가 큰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세포가 새로워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색소가 더 잘 보이게 되죠. 현미경으로 젊은 피부와 나이 든 피부를 비교해보면 젊은 피부는 세포가 촘촘하고 탄력이 있지만 나이 든 피부는 세포층이 얇고 재생이 더뎌요. 이 차이가 검버섯을 더 쉽게 만들죠. 또 폐경이나 피임약 같은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분들 중 폐경 이후 피부톤이 변하거나 반점이 늘었다고 느끼신 분들, 고개 끄덕이시죠? 유전도 빼놓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유전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검버섯은 되게 무해하지만 피부암과 혼동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8세 영자 할머니는 얼굴에 생긴 반점이 점점 커지자 겁이 나셨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진찰 결과 검버섯이었지만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반점이 비대칭이거나 색이 고르지 않고 크기가 6개월 안에 빠르게 변한다면 꼭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검버섯은 대개 균일한 갈색이나 검은색이고 모양이 일정하지만 의심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전문의의 진찰이 필수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안심하시며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민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젊을 때 농사를 지으며 햇빛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셨죠. 검버섯이 많아진 손등 때문에 손주들과 사진 찍는 걸 꺼리셨지만 저는 간단한 첫걸음을 제안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보세요. 그리고 모자를 쓰셔서 얼굴을 보호하세요. 2개월 뒤 할아버지가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새 반점이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손주들이 제 손을 예쁘다고 하네요. 그 작은 변화가 할아버지의 미소를 되찾아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걸 줄일 수 있죠.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아침마다 얼굴, 손등, 목에 꼼꼼히 발라보세요.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피부를 뚫고 들어오니까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외출할 때 책 넓은 모자나 양산을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켜줄 거예요. 자, 이제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셨죠? 하지만 이미 생긴 검버섯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비싼 크림이나 시술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법의 첫 번째 주인공은 놀랍게도 여러분 부엌에 있을지도 모르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어떻게 검버섯을 개선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 방법 시도해보시면 결과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바나나라고 하면 달콤한 간식이나 아침에 간편히 먹는 과일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바나나가 검버섯을 관리하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하지만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자연이 주는 선물은 때론 비싼 화장품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나나가 왜 검버섯에 좋은지 그 과학적 비밀을 따뜻하게 풀어볼게요. 부엌에 바나나 한두 개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저녁 그 바나나를 새롭게 보게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제 환자, 80세 경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경자 할머니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손등을 내밀며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바나나가 피부에 좋다니 그저 과일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할머니는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 사진 찍는 걸 꺼리셨죠. 손주들이 할머니, 이 반점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살짝 민망하셨다고요. 저는 할머니께 바나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고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바나나 팩을 권해드렸죠. 그 결과는 곧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바나나의 비밀부터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비타민의 보물창고예요. 비타민 A, B6, C, E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도파민과 카테코라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도 가득하죠. 이 성분들이 검버섯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2019년 일본 피부과학회 연구를 보면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이 멜라닌 과다 생성을 억제한다고 해요. 멜라닌 기억나시죠? 자외선 때문에 피부에 쌓여 검버섯을 만드는 그 색소예요. 바나나의 항산화제가 이 멜라닌을 조절해 피부톤을 밝고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또 비타민 C와 E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가 새로워지도록 돕죠. 이건 마치 피부에 영양 가득한 밥을 주는 것과 같아요. 특히 잘 익은 바나나가 효과적이에요.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는 효소와 영양소가 활성화돼 있어 보습과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면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효소가 적어 피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제 환자 중 75세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덜 익은 바나나로 팩을 만들었다가 별 효과 없네 라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렸죠. 할머니, 꼭 노란 바나나로 해보세요. 그 뒤로 할머니는 잘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며 피부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나를 고를 때 껍질이 노랗고 살짝 부드러운 걸 골라보세요. 바나나의 또 다른 매력은 보습 효과예요. 나이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검버섯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바나나에는 천연 보습 성분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2020년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도 바나나 추출물이 피부 수분을 20% 이상 높인다고 나왔어요. 경자 할머니는 바나나 팩을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한 뒤 손등에 검버섯이 옅어진 걸 느끼셨어요.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반점이 흐릿해졌어요. 손주들이 제 손을 예쁘다고 하네요.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나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죠? 하지만 바나나만으로 모든 검버섯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경자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를 경험하려면 바나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나나의 효과를 더 높여줄 재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냉장고에 바나나 있으시죠? 오늘 저녁 바나나를 꺼내며 어떤 변화를 꿈꿔보세요. 그 비법 곧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바나나가 검버섯에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아셨죠? 하지만 좋은 재료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바나나 팩을 만들 때 시행착오를 겪었답니다. 끈적거리고 씻어도 미끌미끌한 느낌 때문에 이게 맞나 싶었죠. 오늘은 바나나의 효과를 100% 끌어내는 간단한 피부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 50년 의학 경험과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따뜻하게 나눠드릴게요. 부엌에 바나나 준비해 두셨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 환자 75세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순옥 할머니는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손주들과 카페에 갈 때마다 긴 소매 옷을 고집하셨어요. 선생님, 손이 부끄러워서 손주들 앞에서 커피잔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바나나 팩을 권해드렸죠. 그런데 처음엔 할머니가 바나나를 그냥 으깨서 얼굴에 바르셨다가 피부가 끈적거리고 별 효과 없어요 라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바나나 팩엔 비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바나나 팩을 만들 때 꼭 잘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세요.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 반 개를 포크로 으깨서 부드러운 페이스트를 만드세요. 여기에 꿀 한 숟갈을 섞어주세요.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 효과가 있어 피부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꿀이 없다면 걱정 마세요. 바나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꿀이 더해지면 피부가 한층 더 부드러워진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당부드려요. 재료는 간단할수록 좋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팩을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얼굴이나 손등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고 물기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닦아주세요. 피부가 깨끗해야 팩의 영양분이 잘 스며들죠. 바나나와 꿀 혼합물을 손가락이나 깨끗한 브러쉬로 얇게 펴발라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씻어내기 힘들고 피부가 숨을 못 쉴 수 있어요.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TV를 보거나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15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찬물로 마무리하면 피부가 더 탱탱해진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바나나 팩은 저녁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바나나의 성분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순옥 할머니도 처음엔 낮에 팩을 했다가 피부가 살짝 붉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손등이 맑아졌어요. 손주들이 제 손 예쁘다고 하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네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한 가지 더 추천드릴게요. 바나나 팩에 오트밀 한 숟갈을 섞어보세요. 오트밀은 피지와 기름기를 잡아줘서 피부를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70세 미영 할머니는 여러분, 부엌에 늘 있는 사과 식초가 검버섯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엔 식초가 피부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자연의 재료가 때로는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과 식초가 왜 검버섯에 좋은지 그 과학적 비밀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피부 관리에 한 발짝 다가갈게요. 사과 식초 한 병 집에 있으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저녁 그 병을 새롭게 보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70세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영희 할머니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얼굴에 검버섯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반점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손주들한테 젊은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거든요. 할머니는 피부과 시술이나 비싼 크림을 쓰는 대신 간단한 방법을 찾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사과 식초를 소개하며 할머니, 이건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비법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웃으시며 식초로 피부를 관리한다니 믿기 힘들어요 하셨지만 몇 주 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들려드릴게요. 사과 식초가 피부에 왜 좋은 걸까요? 먼저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세트산은 피부에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검버섯은 피부 표면에 쌓인 각질과 색소 때문에 더 두드러져 보이죠. 아세트산이 이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반점이 흐릿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2021년 서울대 피부과 연구에서도 사과 식초가 피부의 pH를 조절해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고 나왔어요. 피부 pH가 균형을 이루면 새로운 세포가 더 잘 자라나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죠. 사과 식초의 또 다른 비밀은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균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는 외부 자극에 약해지고 작은 염증도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사과식초의 폴리페놀이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25% 줄인다고 해요. 이건 마치 피부에 방패를 씌워주는 것과 같아요. 영희 할머니는 사과식초를 희석해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2주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피부가 매끄러워졌어요. 손주들이 제 얼굴 보고 할머니, 요즘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네요. 그 변화는 단순히 피부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미소와 자신감이 돌아왔고 손주들과 더 자주 사진을 찍게 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과식초 같은 간단한 재료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사과식초는 강한 성분이라 민감성 피부라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해요. 제 환자 73세 정자 할머니는 처음에 패치 테스트 없이 사용했다가 피부가 살짝 따끔거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팔 안쪽에 소량 발라 하루 정도 지켜보는 걸 권해드렸죠. 민감성 피부가 아니라면 사과식초는 화학학질 제거제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화학 제거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나 자극할 수 있지만 사과식초는 천연 성분이라 피부에 부담이 적죠. 여러분, 사과식초의 힘 이제 느끼셨나요? 이 간단한 재료가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하지만 사과식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올바른 방법이 필요해요.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따끔거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사과식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엌에 사과식초 있으시죠? 오늘 저녁 한번 꺼내보세요. 그 변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사과식초가 검버섯 관리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아셨죠? 하지만 이 강력한 천연 재료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사과식초를 피부에 써봤을 때 희석하지 않고 발랐다가 따끔거리는 경험을 했답니다. 오늘은 사과식초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비법을 제 50년 의학 경험과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게 나눠드릴게요. 부엌에 사과식초 한 병 있으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전 당장 꺼내서 시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 환자 82세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카메라를 피하셨어요. 선생님, 이 반점들 때문에 손주들이 늙은 할아버지로만 기억할까봐 걱정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사과식초를 추천하며 사용법을 꼼꼼히 알려드렸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처음에 사과식초 원액을 그대로 바르셨다가 피부가 붉어지며 따끔거렸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사과식초는 친구지만 너무 진하게 만나면 서운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부드러운 만남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과식초 사용법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사과식초 한 숟갈에 물 2숟갈을 섞어 희석하세요. 이 비율이 중요해요. 사과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원액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죠. 희석한 용액을 깨끗한 면봉에 묻혀 검버섯 부위에 살짝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에 바를 필요는 없어요. 반점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5분 정도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타이머를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팩은 하루 한 번 저녁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 저녁이냐고요? 사과식초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서 햇빛에 노출되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사용한 다음날 아침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보습제가 피부를 진정시키고 사과식초의 각질 제거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해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사과식초는 피부의 친구지만 부드럽게 대해줘야 오래 함께할 수 있어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과 식초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배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소량 발라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따끔거리거나 붉어진다면 물을 더 섞어 농도를 낮춰보세요. 제 환자 78세 미자 할머니는 민감성 피부 때문에 처음엔 사과 식초가 맞지 않을까 걱정하셨죠. 그래서 물 3숟갈로 희석한 용액을 사용했더니 3주 만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반점이 옅어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올바른 사용법을 따른 뒤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4주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얼굴 반점이 흐려졌어요. 손주들이 영상통화할 때 할아버지 젊어지셨어요 라고 하네요. 그 미소 뒤에는 간단한 습관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사과 식초를 희석해 바르고 아침엔 보습제를 꼼꼼히 발랐죠. 그 작은 노력이 할아버지의 자신감을 되찾아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주 34회, 저녁 시간에 5분만 투자해보세요. 처음엔 변화가 미미할 수 있지만 23주 꾸준히 하면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반점이 흐릿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냉장고 문에 사과 식초 월수금이라고 메모를 붙여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제 사과 식초 사용법과 주의사항 잘 기억하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비법이 있어요. 사과 식초와 바나나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다음에 천연팩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사과 식초 꺼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 변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나나와 사과 식초의 놀라운 피부 관리 효과를 알아봤죠. 이제 이 두 가지 재료를 한데 모아 검버섯을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는 천연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팩은 제 50년 의학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성공 사례에서 나온 비법이에요. 복잡한 시술이나 비싼 크림 없이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로 피부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팩을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제 환자 79세 미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미자 할머니는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 손을 자꾸 숨기셨어요. 선생님, 손주들이 제 손을 보고 할머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을 때면 마음이 쿡 찔려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비싼 크림 대신 천연팩을 권해드렸죠. 처음엔 할머니가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비싼 크림보다 이 팩이 훨씬 나아요. 손등이 환해졌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도 큰 선물이 됐습니다. 천연팩 만드는 법 정말 간단해요. 재료는 3가지면 충분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반개, 사과 식초 1숟갈, 꿀 1숟갈. 먼저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 반개를 포크로 으깨세요. 바나나가 부드러울수록 영양분이 피부에 잘 스며든답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 1숟갈을 넣어주세요. 사과 식초는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꿀 1숟갈을 섞어 부드러운 페이스트를 완성하세요. 꿀은 보습과 항균 효과로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이 세 재료가 만나면 마치 피부에 영양 만점 식사를 주는 것과 같아요. 이제 팩을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얼굴이나 손등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고 물기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닦아주세요. 피부가 깨끗해야 팩의 효과가 극대화되죠. 준비한 페이스트를 손가락이나 깨끗한 브러쉬로 얇게 펴발라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씻기 힘들고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얇고 고르게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편안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15분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찬물로 마무리하면 피부가 더 탱탱해진답니다. 이 팩은 주 2, 3회 저녁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사과 식초와 바나나 성분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저녁 시간대가 가장 좋아요. 미자 할머니도 처음엔 주말 낮에 팩을 했다가 피부가 살짝 따끔거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권해드렸더니 한 달 만에 손등의 검버섯이 흐릿해지고 피부가 환해졌다고 기뻐하셨죠. 할머니는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손 당당히 내밀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팩에 녹차 가루 한 꼬집을 추가해보세요. 녹차 가루는 피지와 기름기를 잡아줘 피부를 뽀송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74세 순자 할머니는 지성 피부 때문에 팩이 번들거렸다고 하셨는데 녹차 가루를 넣은 뒤 피부가 산뜻해졌다며 좋아하셨어요. 녹차 가루가 없다면 오트밀 한 숟갈도 좋아요. 이런 작은 변주가 피부 타입에 따라 효과를 더 높여준답니다. 꾸준함이 이 팩의 핵심이에요. 주 23회, 34주 정도 꾸준히 사용해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피부는 서서히 변해요. 미자 할머니도 2주째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반점이 옅어지는 걸 느끼셨죠. 여러분도 욕실 거울이나 냉장고에 월수 천연팩이라고 메모를 붙여보세요. 이 15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새롭게 바꿀 거예요. 자, 이제 천연팩 만드는 법과 바르는 요령 잘 기억하셨나요? 하지만 이 팩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어떤 습관들이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천연팩 만들어 보시고 느낌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 변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천연팩 만드는 법을 이제 완벽히 익히셨죠? 하지만 이 팩의 진짜 마법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바나나와 사과 식초로 만든 팩은 단 며칠 만에 기적을 만들진 않지만 몇 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서서히 빛을 되찾아요. 오늘은 이 천연팩의 장기적 효과와 함께 피부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 팁을 제 50년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나눠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하고 싶으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제 환자 77세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희 할머니는 처음 천연팩을 권해드렸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런 팩이 시간 낭비 아니에요? 비싼 크림도 별 효과 없었는데? 할머니는 손등과 얼굴의 검버섯 때문에 손주들과 공원에 갈 때마다 긴 소매 옷을 입으셨죠. 저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피부가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2개월 뒤 진료실에 오셔서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10년 젊어진 느낌이에요. 손주들이 제 손 예쁘다고 하네요. 그 변화의 비결은 단순한 꾸준함이었어요. 천연팩의 장기적 효과는 피부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나나의 비타민과 사과 식초의 각질 제거 효과가 꾸준히 작용하면 피부 표면의 오래된 색소가 서서히 옅어지고 세포 재생이 촉진돼요. 2021년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천연 항산화제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피부톤이 20% 밝아지고 수분이 증가했다고 해요. 정희 할머니도 2주째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2개월째엔 손등의 검버섯이 눈에 띄게 흐릿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과정은 마치 정원에 매일 물을 주며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변화가 미미해도 시간이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피부를 더 건강하게 지키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해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세요. 검버섯은 햇빛에 의해 악화되니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얼굴, 손등,
목에 꼼꼼히 발라주세요.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피부를 뚫고 들어오니까 잊지 마세요. 제 환자 80세 은자 할머니는 선크림을 꾸준히 바른 뒤 새 반점이 안 생긴다며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물을 하루 1.5리터 정도 마시세요. 수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줍니다. 물병에 하루 8잔이라고 적어놓고 체크해보세요. 피부 재생을 돕는 음식도 큰 역할을 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나 오렌지를 매일 1개씩 드셔보세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밝게 해줍니다. 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키위를 먹기 시작한 뒤 피부가 더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키위를 나눠 먹으며 이게 내 피부 비결이야 라며 웃으셨죠. 브로콜리나 딸기도 비타민C가 많으니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아요. 이런 작은 식습관 변화가 피부에 큰 선물을 줄 거예요. 꾸준함을 유지하려면 계획이 중요해요. 냉장고 문이나 욕실 거울에 메모를 붙여 월팩, 수팩, 선크림처럼 일정을 세워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분의 작은 습관이 5년 뒤에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거울 볼 때 미소가 늘어날 거예요. 제 환자 73세 민수 할아버지는 메모 덕분에 팩을 잊지 않고 하셨고 3개월 뒤 손등이 환해져 손주들과 당당히 사진 찍는다며 기뻐하셨어요. 이 천연팩과 생활습관은 단순히 검버섯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피부를 돌보는 시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정희 할머니는 팩을 하며 내가 나를 아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작은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따뜻한 선물을 주세요. 자, 이제 천연팩과 생활 팁 모두 기억하셨나요? 이 비법들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일상을 더 빛나게 만들어 볼까요? 다음엔 이 모든 걸 종합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팩과 키위 준비하시고 그 변화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기대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검버섯이라는 작은 흔적이 우리 마음에 남긴 무게를 덜어내는 여정을 함께 했어요. 나이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지만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제 50년 의학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자신감과 미소를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피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미소, 여러분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비법들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잘 익은 바나나와 꿀로 만든 팩, 사과 식초를 희석해 바르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한 천연 팩까지. 여기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키위 같은 비타민C 음식을 챙겨 먹는 생활 습관을 더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서서히 빛을 되찾을 거예요. 이 모든 방법은 비싼 크림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시작할 수 있죠. 단 5분, 일주일에 2-3번의 투자로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 80세 은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은자 할머니는 천연팩을 시작하기 전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손주와 손잡는 게 어색하셨죠. 하지만 2개월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아요. 손이 당당해졌어요. 그 변화는 단순히 피부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웃음, 손주와의 소중한 순간들이 더 빛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꿈꾸시죠? 기미 하나하나는 추억일 수 있지만 우리는 추억은 마음에 간직하고 피부의 얼룩은 부드럽게 지워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배운 바나나 팩, 사과 식초, 천연 팩 중 하나라도 일주일만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2주, 3주가 지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반점이 흐릿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냉장고 문에
월요일 천연팩이라고 메모를 붙이고 욕실 거울에 나를 위한 5분이라고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와 마음에 따뜻한 선물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꼭 저와 나누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팩을 해봤는데 피부가 달라졌어요. 같은 메시지 정말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어머니, 이모, 할머니께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건강한 피부와 자신감을 되찾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함께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노년을 만들어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바람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피부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밝게 빛나게 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